저는 앞에 우리 재가 요양보호사들의 현장 증언 사례 발표를 통한 그 기반해서 저희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에서 요양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안을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무슨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보다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꼭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장기 요양 제도가 저도 최근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현재 요양보호사가 42만 명 가량 되고 있다고. 그리고 방문 요양보호사 현재 일하고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가 34만 명을 넘어선다고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장기요양 제도의 재정 수입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시설을 어쨌거나 80%는 저희 세금에서, 그리고 재가는 85%가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즉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내고 있는 본인 부담금은 아까 시설은 20%, 재가는 15%입니다만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하죠. 그리고 올해 발표된 거는 작년부터 시행된 걸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걸로 저도 봤는데요. 경감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그래서 지금 장기요양 이용자 중에 40%가 경감 대상자, 경감은 50%를 또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5% 본인 부담금만 내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20%, 15% 이외에 더 이상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이 어쨌거나 저희가 내는 장기요양 보험과 국가의 재정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장기요양의 운영 시스템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요양의 기본 재원은 어쨌든 공적 자금이 90% 지금 현재 기관은 98%가 민간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시설은 조금은 더 있어요. 국공립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이 또한 민간 위탁입니다. 100% 국가가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100% 서울의료원인가요? 그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근데 재가는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재가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장기요양의 현황은 어쨌거나 예산 자체나 이 재정 투입되는 현황은 이렇게 국가의 재정과 이거 많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다 민간 시장의 모든 것이 다 내맡겨져 있다라는 거. 저희도 오늘 제가 요양 현장에 대한 실패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실제로 이제 재가가 너무나도 이 민간에 재가가 저희 거의 장기요양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0.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극소수인 것 다수가 민간 시장에 다 내맡겨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오늘 재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 요양은 인력 현황을 보면 날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2022년에는 5만 명 정도로 53만 명 정도 더가 될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1년에 한 5만 명씩 이상 추가가 되는 현실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문제는 이렇게 국가 예산이 투입되나 문제는 이제 회계의 투명성. 작년 7월부터 재무회계 규칙이 회계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작년 7월부터 해서 하반기 재정 보고가 된 것은 취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처음으로 재무회계 보고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회계비리라는 꼭지를 보시면 재무회계 보고가 됐지만 실제로는 감사라는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기요양 제도에서는 감사라는 게 없었고, 그리고 현지조사랑 아주 극소수 현지조사 3.8%밖에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거죠. 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회계비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기관 평가는 실제로 기관 평가가 지금 3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평가는 말 그대로 재정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 케어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시설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매뉴얼을 한 권을 줘요. 요양보호사가 외워야 할 겁니다. 한 권의 책을 주고 다 외우게 해요. 그래서 정말 밤새 외우시고 하시더라고요. 평가할 때. 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어르신의 환경을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냉장고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것까지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센터에서 평가 준비를 시킨다고 그런 문제 제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예. 이렇게 기관에 대한 재정 투입은 엄청나게 많으나 실제로는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거의 되고 있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에 예를 들어서 꼭지를 설명드렸고요. 저희 요양 현장은 아까 사례 발표 때 거의 다 말씀을 드려서, 하지만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지점들만 몇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쪼개기 계약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쪼개기 계약이라고 저희 현장의 표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60시간 이상의, 월 60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사대보험이 되고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59.5시간만 일을 줍니다. 마지막 달, 그 달의 마지막 주에 하루는 2.5시간만 주는 거죠. 딱 60시간에 맞춰서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주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올해 들어서서 이게 더 문제가, 광주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 사직서를 함께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센터들이 지금 광주지부에서 명단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식의 쪼개기 계약하면서 실제로 이제 요양보호사들 불만을 품고 그만두게 될 경우 이제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저희 퇴사는 아니거든요. 퇴직금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바로 어르신을 받을 경우 또 이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사직서를 미리 받아버리는 사례들이 생기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더 중요한 건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사회서비스 원에 대한 종합재가센터 모델을 제시를 하셨는데, 여기에 90분, 120분만 한 어르신을 케어하는 시간을 90분, 120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한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근무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자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센터의 센터장들이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시간 쪼개, 지금 다 이렇게 시간을 뭐 원래 3등, 4등급 어르신 3시간 이상이자 3시간이잖아요. 이걸 2시간으로 계약하고 90분을 계약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결국은 월 60시간 미만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해서 기본 근로기준법조차도 적용받지 못하는, 연차 퇴직금 없는 이런 근로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게 되게 좀 중요하고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려서 저희 요양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안을 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까 앞에 발제해 주신 내용에서 요양 노동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저희는 만들자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정교양위원회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또한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부터 이걸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것이 아마 많은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행복하면 어르신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복한 일터, 행복하게 서비스, 다른 걱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만 있으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우 개선 방안으로 그 페이지에 보면 인건 비율도 방안으로 처우 개선비를 삭제하시면서 방안으로 인건 비율 고시를 하셨지만, 시설장들이 하신 얘기가 아까 공산당식 인건 비율이라고 지금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12시 반에 시설장들이 이현주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12시 반 국회의원 토론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엔 국공유형 무엇이 문제인가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시설장들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인권 비율이 공산당식이다 라고 표현한다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 인권 비율에 보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인권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시설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걸 저희가 표를 받았거든요. 회거에 보고하신 걸 받았는데 요양보호사는 그냥 최저임금입니다. 관리자들이 사회복지사이다 보니까 임금이 되게 높아요. 저희 2배이신데 실제로 인건 비율이 의미가 별로 없더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이 종사자 노무비 내역은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가 발표하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숫자를 보는 순간 깜짝. 전담 관리자랑 제가 방문 요양센터는 관리자하고 요양보호사밖에 없는데 관리자분들은 직무수당이 있고 다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연차수당도 요양보호사에게 바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대신 근로하실 연차로 휴가를 받으실 경우 대신 근로하실 분들에 대한 수당 개념으로 빼놓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사회서비스원에서도 딱 기본급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 급여가. 라는 거에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 종사자들에게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걸로 호봉제를 적용을 받고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하고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든 이 기준이 따라갑니다. 저희 요양보호사들은 방문 요양이든 시설이든 이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한다면 실은 저희 개선 방안 중에 장기근속 장려금 또한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대기수당 당연히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이 많은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이 처우 개선 방안에 장기근속 장려금을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건 장기근속 장려금은 말씀대로 원래 취지는 오랫동안 한 시설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의 좀 오래 일한 것에 대한 보상, 그래서 더 오래 일하시라는 의미로 준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시설들은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특히 방문요양은 15% 내외로 아마 이 장기근속 장려금의 혜택을 보고 있을 텐데 일을 하고 싶어도 1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1년을 넘길 수가 없고 1년을 넘겨도 3년을 채우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그러니까 평가를 통해서든 뭐 이렇게 현지조사를 통해서 영업정지라 처분을 받으면 요즘은 영업정지 먹으면 요양병원을 낸다고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교체한다든가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시설 내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자식이나 지인들에게 권리금을 바꾸고 양도하거나 아니면 이름만 바꿔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나는 해고되고 새로운 직장에 또다시 등록하는 형식이어서 장기근속 장려금은 꿈도 못 꿉니다. 방문요양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저희는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옆에 대기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되면 퇴직금이 나오기 때문에 1년 채 안 돼서 해고를 시킵니다. 저희는 해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센터도 해고가 아닙니다.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안 하면 끝인데 다른 어르신 대줄게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는 길게 기다리다가 다음 어르신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안 들어와요. 안 줘요. 안 주니 또 다른 어르신 케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 가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고를 시키는 거거든요. 퇴직금을 안 주고 연차수당을 안 주는 방식으로. 이걸 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수당의 개념으로 한 달 정도는 실은 이제 이 대기하는 수당 급여의 한 70% 그동안 받아오던 수당의 70% 정도만이라도 지급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래야 시설장들이 억지로 자르고 마구 잘라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에 대한 관리가 또 철저하게 해달라라는 거. 재무회계 규칙이 이제 모아져서 보고가 이제 발표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발표해달라고 요구를 드렸는데요. 관리 감독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이 자료에 실체는 않았지만 최근에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관 방문요양에 대해서는 회계 보고가 이제 처음이라 그런데 시설은
최근에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한 60여 명, 70명 미만의 어르신을 케어하는 요양원인데요. 종사자가 한 40여 명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27명이신데 퇴직 적립금이 한 달에 적립해야 될 퇴직 적립금이 3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데 이 시설이 퇴직금을 6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90만 원 이상을 적립을 해요. 퇴직 적립금을. 그러니까 600만 원 추가 적립한다. 근데 작년에 전 원장이 그만두고 나가면서 퇴직 적립금 3억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600만 원씩 추가 적립하는 걸 퇴직금을. 그리고 운영자금 충당금으로 퇴직금 비용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또 적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 요양시설은 60여 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데 900만 원이 추가 적립이 되고 있는 적립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용을 주지 않고. 그래서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가산으로는 이게 시설에 대한 얘기라. 근데 오늘 관계자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 가산으로 야간에 근로할 경우 야간 가산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간 가산을 야간에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라라는 게 고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섭을 들어갔는데 시설장은 줄 의무가 없는 거 알고 있냐. 그래서 이거는 다 주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데이터를 다시 정리를 해봤더니 실제 그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가 받는 야간 수당은 야간 가산이 62명의 어르신 540만 원을 받았대요. 4월달 한 달에. 월 540을 받았는데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수당은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한 200만 원 정도가 축적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기관의 관리 감독도 있지만 전 제도화 시켜야 한다. 이 요양시설은 야간 휴게 시간이 1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야간 휴게 시간이 2시간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총 2시간이거든요. 결국은 야간 근무 돈이 없다고 요양원들이 요양재가센터들이 비용이 없어서 요양보호사도 임금 주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요양원들은 축적이 되게 많이 되고 있고 그 축적되는 것이 되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축적을 시키고 있다. 재무회계 규칙을 보고하지만 합법적으로 퇴직적립금을 많이 적립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식의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제도를 되게 명료화하고 의무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강제 조항을 더 삽입해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회계보고 관련된 거는 정말 이걸 가지고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요청을 드리고 결국의 해결 방안은 저희는 이 공공성 어쨌거나 재원 자체가 90% 이상이 들어오는 공간이면 당연히 이거는 공공성인 국가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걸 대응하는 민간들이 개인재산 축적이라는 이유로 사회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히 이거는 책임을 지고 이거는 제도화 시키고 이건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저희는 기대합니다. 100% 이상 좋아질 수밖에 없다. 민간에 있던 걸 정부가 관리하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희는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책임져 주시라 생각하고 사회서비스원 빨리 법제화하고 이것을 더 확대해야 한다. 지금은 너무 미미하고 발표된 자료는 너무 미미하고 극소수다. 이걸 확대해 주시고 국공립 요양시설 더 만들어 주시라. 정부가 직접 운영해 주시라. 라는 걸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